안녕하세요. 경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선점하는 경제누렁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10베거 종목 후보를 찾거나 우주 관련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티커명 RKLB, 로켓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이 우주산업을 국가 세금이나 눈먼 돈을 쏟아붓는 구멍으로만 생각하곤 하죠. 정말 민간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긴 한가요?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분명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주는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탐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해상물류, 그리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거대 인프라 시장으로 완전히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의문을 방대한 데이터로 풀어보겠습니다. 로켓랩의 CEO 피터 백이 왜 전세계 시청자 앞에서 야구 모자를 믹서기에 갈아 먹어야만 했는지 그 이면의 비즈니스 전략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미중 갈등이 이 기업의 어떤 강력한 정치적 뒷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단점까지 경제 누렁이의 심층 분석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E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영진의 유연함입니다. 로켓랩의 역사를 바꾼 사건인 피터 백의 모자 먹방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로켓랩의 전략이 완전히 뒤바뀐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피터 백은 과거에 아주 완고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소형 위성 전용 로켓인 일렉트론만 만들 것이며 로켓 재사용이나 대형 로켓 개발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심지어 만약 우리가 대형 로켓을 만들거나 재사용을 시도한다면 내 모자를 먹겠다라고 장담하기까지 했죠. 당시에는 소형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피터 백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습니다. 위성의 성능이 좋아지며 크기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켓 재사용으로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피터 백은 2021년 3월 중형 재사용 로켓인 뉴트론 개발을 발표하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전 세계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상에서 로켓랩 로고가 박힌 야구 모자를 가위로 잘라 믹서기에 넣고 갈아 마셨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CEO가 과거의 고집에 갇혀 기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즉각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합리적 유연함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80도 전략 수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로켓랩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CEO에 이어서 우주 산업을 논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스페이스X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압도적인 우주 시장 점유율을 가진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스페이스X가 독점적일수록 로켓랩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본능적으로 독점을 경계하기 마련이죠. 특히 미국 정부나 대형 위성 기업들은 모든 물량을 스페이스X에만 맡기는 것을 극도로 위험하게 판단합니다. 가격 협상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스페이스X의 로켓에 단 하나의 기술적 결함이라도 생겨 발사가 중단되면 국가 안보와 글로벌 통신망 자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스페이스X를 대체할 확실한 제2의 대안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안으로 인정받으며 실제 로켓을 정기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유일한 민간 상장사가 바로 로켓랩입니다. 2026년 첫 발사가 예정된 뉴트론 로켓은 스페이스X의 주력 모델인 펠컨 9과 정면으로 맞붙는 체급입니다. 스페이스X가 닦아놓은 우주기를 따라가되 독보적인 두 번째 공급원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로켓랩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로켓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과 함께 강화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로켓랩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제조와 강력한 국방력 강화입니다. 로켓랩은 부품의 90% 이상을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외부 공급망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정부 계약 수주에서 압도적인 유리함을 점하게 하죠. 또한 가속화되는 미중 갈등은 우주를 전쟁의 제2전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천판이라는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며 우주 패권을 위협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골든 프로젝트와 같은 우주 방어 체계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25년 12월에 체결된 8억 500만 달러 규모의 SDA 계약입니다. 적국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위성을 로켓랩이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게 된 것이죠.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국가 안보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로켓랩은 이제 국가 방위의 핵심 파트너로 체급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이 우주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로켓랩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매출 총이익률 41.9%. 어떻게 이런 놀라운 숫자가 가능했을까요? 로켓랩은 단순히 물건을 궤도에 올려주는 배달부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위성 내부의 핵심 부품을 팔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상의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하지만 우주는 24시간 중단 없는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영하의 온도로 냉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로켓랩은
자체 위성 플랫폼인 포토를 통해 우주에서 직접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를 우주에서 처리하고 결과값만 지상으로 보내는 이 비즈니스는 로켓랩을 우주 클라우드 기업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점만 이야기하면 경제 누렁이가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로켓랩의 단점과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밸류에이션 리스크입니다. 현재 로켓랩의 PSR은 40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주계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주가가 30%씩 폭락할 수 있는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뉴트론의 실행 능력입니다. 2026년 뉴트론 발사는 로켓랩의 운명을 가를 단판 승부입니다. 만약 발사가 여러 차례 지연되거나 초기 모델이 실패한다면 시장은 로켓랩의 역량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완벽히 증명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셋째는 현금 흐름과 추가 증자 가능성입니다. 41.9%라는 높은 이익률에도 불구하고 뉴트론 개발을 위한 R&D 비용이 워낙 막대하여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2040년 1.8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제 인터넷이나 전기와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기조, 미중 갈등의 심화, 그리고 AI 시대의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로켓랩은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뉴트론 발사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피터 백이 보여준 경영진의 유연함과 독보적인 기술력은 이 기업을 단순한 테마주 이상의 가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켓랩이 2026년 뉴트론과 함께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불꽃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누렁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